참 이상하죠. 나이가 들면 세상 이치를 다 깨닫고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 줄 알았거든요. 공자님은 쉰을 지천명이라 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하셨다는데 저는 왜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서글프고 사소한 일에 서운함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쩌면 우리 세대가 다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.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, 내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사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요. 요즘 들어 부쩍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. 그때는 왜 그렇게 모든 게 절실하고 급했을까요?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큰일 날 것처럼 기를 쓰고 살았죠.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히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니 참 많은 걸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아무도 저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. 인생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야라고요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부터 챙겨라고 말해주는 어른 한 명만 있었어도 제 인생이 조금은 덜 팍팍했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서 점잖은 채 하며 할 수 없는 이야기들,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진짜 속내를 좀 털어놔 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요, 인간관계라는 게 참 덧없다는 사실입니다. 젊은 시절에 저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사람 사이에 섞여 있지 않으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. 수첩 가득 적힌 전화번호들, 연말이면 겹치는 술자리 약속들, 그게 제 존재를 증명해주는 지표라고 믿었죠.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게 고마워서 내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불려다니며 비위를 맞췄습니다.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기분 상할까봐 밤새 머릿속으로 낮에 했던 대화들을 복기하며 자책했던 밤도 수두룩했어요. 참 바보 같았죠. 그런데 인생의 큰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몸이 크게 아파서 집 밖을 못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 많던 사람 중에 진짜 내 안부를 묻고 내 아픔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걸요.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나를 찾았던 거였고, 내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도 그들의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만 돌아갔습니다. 처음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어서 며칠을 알아누웠어요.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싶어서요.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그 허무함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. 이제는 억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.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,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조용히 밀어냈거든요. 예전 같으면 미안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.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고 있었나 싶더라고요. 이제 제 곁엔 정말 결이 맞는 몇 명만 남았습니다.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. 그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요즘 어때? 이 한마디에 모든 시름이 녹는 그런 사람, 그런 관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.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미련과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예요.
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잖아요.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껴도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고 내 옷 한 벌 사는 건 사치라 생각하면서 자식 신발은 제일 좋은 걸로 신겼습니다.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고 그렇게 헌신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은연중에 기대하기도 했죠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끝은 서운함으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개들이 장성해서 제 짝 찾아 떠나고 나니 우리 집은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.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오길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도 막상 전화가 오면 바쁘니까 끊어라 하고 퉁명스럽게 말해놓고는 끊고 나서 또 후회합니다.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제 욕심이었더라고요. 자식은 제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제 인생에 들렀다 가는 귀한 손님이었던 거예요. 그 손님이 제 길 찾아 잘 떠났으면 그걸로 된 건데 저는 자꾸 그 손님의 뒷모습을 붙잡고 나를 봐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던 거죠. 이제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. 자식한테 서운해하는 시간에 차라리 제 자신을 더 아껴주기로 했어요.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행복해라.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즐기련다. 이렇게 마음먹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제 남은 인생이 서글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제가 저 자신을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. 평생을 누구의 엄마,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지 제 이름 석자로 불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. 시장에 가서 맛있는 생선 한 토막을 사도 제일 통통하고 맛있는 살점은 남편과 자식 접시에 올리고 저는 늘 대가리나 꼬리만 발라 먹었습니다.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가족들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니 얼굴에는 기미가 가득하고 손등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한 노파가 서 있더라고요. 평생 남 대접만 할 줄 알았지.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좋은 옷 한 벌, 맛있는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남들 눈치 보느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지, 내가 뭘 할 때 제일 즐거운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바꾸기로 했습니다.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거 이제는 별 관심 없습니다. 대신 저 스스로에게 오늘 너 정말 예쁘다,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기로 했어요. 사고 싶었던 꽃 한 다발도 사고 예쁜 그릇에 나만을 위한 밥상을 정성껏 차려 먹습니다.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. 그렇게 저 자신을 대접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줄어들더라고요.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전에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. 큰 집으로 이사하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쌓이고 자식이 출세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. 그래서 항상 나중에
돈 벌면, 자식들 다 키우면이라는 말로 지금의 행복을 미뤄왔습니다. 그런데 살아보니 진짜 행복은 그런 거창한 것들 속에 있지 않더라고요. 비가 온 뒤에 나는 싱그러운 풀냄새,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올 때 느껴지는 온기, 좋아하는 가수의 오래된 노래 한 곡을 들으며 젖어드는 추억. 이런 사소하고 별것 아닌 순간들이 사실은 제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. 왜 우리는 그토록 먼 곳만 바라보며 살았을까요? 바로 발밑에 피어있는 예쁜 들꽃은 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. 이제는 더 이상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.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고 저녁에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여러분도 너무 먼 곳의 무지개를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아주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누군가에게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건 책에서 읽은 지식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이론도 아닙니다. 제가 제 인생이라는 길을 직접 걸어오며 넘어지고 깨지면서 온몸으로 배운 진짜 제 이야기예요.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내 인생만 왜 이럴까 싶어 밤잠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?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.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버텨왔을 뿐입니다.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받고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. 오늘 밤엔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. 참 애썼다.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.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저도 오늘 밤엔 제 거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해주려 합니다.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남을 위한 삶이 아닌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.